그 운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본다라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관상을 보게 되면 관상을 본다고 해서 다 관상을 잘 보는 것이 아니겠죠. 하수는 관상을 보죠. 상을 본다고요. 상. 그 다음에 이제 중수 정도 돼서 그 사람이 내공이 좀 어느 정도 쌓인다라고 하면은 눈빛을 볼 줄 알죠. 근데 하수는 눈빛을 못 봐요. 풀이를 하더라도. 근데 중수 정도 돼야만이 눈빛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수는 고수 정도 되게 되면 그 사람의 기운을 볼 줄 알죠. 그래서 하수는 상을 보고, 그래서 눈이 어떻게 생겼다, 코가 어떻게 생겼다, 입이 어떻게 생겼다, 뭐 귀가 어떻게 생겼다, 체형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중수 정도 되면 눈빛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고수가 되면 기운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운을 잘 써야지 되고, 기운을 크게 잘 써야만이 운을 받아서 내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기운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의식주 그마저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관상으로 치면 상이 아무리 좋아도 의식주 안정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식주 안정을 추구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은 부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부자가, 작은 부자가 되겠죠. 작은 부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관상이 완벽하게 생긴다고 해도 그 관상으로서 그 작은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눈빛이 중요하대요. 눈빛이 살아있어야지 돼요. 눈빛이 살아있어야지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눈빛을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제 관상학적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상인데 눈빛이 죽어가지고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이 좀 부족하더라도 눈빛이 살아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을 논하는 것보다는 눈빛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눈빛이 자기의 그 기운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빛이 나는 사람들은 의식주 안정을 충분히 추구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의 관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코를 수술하고 눈을 수술하고 성형을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형 수술하게 되면 시험으로 치면 그 사람이 만점을 받는다라고 공부를 해놓고서 만점 받기가 어려운 것처럼 똑같아요. 성형수술 한다고 해서 성형수술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발복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을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죠. 눈빛이 빛이 나는 사람들은 성형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성형 자체를 생각을 안 한다고. 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성형 수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부단히 아무리 노력한들 의식주 안정밖에 안 돼. 근데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도 의식주 안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주 자연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진리를 깨달아야지 그 사람이 의식주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내가 부단히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의식주 안정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상을 봐야지 될 사람이 있고 관상을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관상을 봐야지 될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거고 관상을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관상을 볼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기운이 굉장히 좋아서 관상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관상조차도 볼 필요가 없어요. 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격이 낮은 사람은 관상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니까는 그 사람에게 관상을 보는데 격이 낮은 사람들은 관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격이 낮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의식주를
추구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도 절대 그 사람들은 의식주가 안정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부모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회사도 만들어주고 못도 만들어주고 유산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운을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상을 볼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시쳇말로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집어넣어야지 기운이 커지죠. 그리고 자기의 그릇도 또한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야기 있죠. 그래서 물을 계속 부어봐야 밑에 빠졌기 때문에 물이 찰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관상을 봐준다. 관상의 그 기본적인 그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된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관상을 보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관상을 볼 필요 없는 사람들은 기운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기운이 깨져 있어요. 자기 그릇에 기운이 깨져 있으면 그 그릇이 아무리 크든 그 그릇이 아무리 작든 그 그릇이 깨져 있게 되면 기운을 아무리 자기가 담으려고 해도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관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특히 더더욱 외모에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쁘면 다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실체말로 관상을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관상을 좀 보고 조금 다듬어서 그 관상을 보는 이유는 눈빛을 살리기 위해서 관상을 보는 거예요. 그 관상에서 조금 더 이 사람은 살리게 되면 눈의 불씨가 살아나요. 그러면 그 눈의 불씨가 살아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 더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서 더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서 빛이 나야지 되는데 사람들은 또 착각을 해요. 다 자기는 눈에서 빛이 난다고. 그런데 빛이 나는 사람은 그 눈에서만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도 빛이 난다는 거죠. 그 몸에서 빛이 나고 눈에서 빛이 나는 건 후광이 비치는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보면서 존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 기본적으로 선덕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선덕을 쌓아. 그러면 선덕을 쌓아야만이 빛이 나는 거야. 선덕을 쌓지 않게 되면 빛이 날 수가 없어요. 선덕을 쌓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줄이는 사람이야. 그런데 관상을 볼 필요 없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욕심만을 챙기면서 자기 욕심대로 가려고 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식주가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식주 안정을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욕심을 더 키우죠. 그 사람들은 욕심이 키우면 키울수록 사방에 문이 막히고 그릇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아무리 부어봐야 세월을 무정하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에 대한 그 대가는 허망한 그러한 세월을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기운이 빠진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부단히 노력하면 할수록 재물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운이 깨졌는지, 기운이 깨진 상태에서는 뭐를 해도 안 돼. 그래서 기운이 깨졌나 안 깨졌나를 봐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관상을 보든 뭐를 보든 하는데 자기의 그릇이 깨져버리게 되면 아무리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돼. 근데 기라고 하는 거는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촉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릇이 깨져 있으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기운을 잘 쓰고 원심대로
부단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내 그릇 자체가 깨져 있는 거를 잘 보셔야지 돼. 내 그릇이 깨져 있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뭐를 해도 안 되는 거를 내 자식이 보고 그걸 따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난하게 살면 내 자식 또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면 내 자식도 배워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내가 가난하게 살게 되면 내 자식 또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부모들은 착각해. 우리 애는 달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 사자 새끼는 사자 새끼를 낳는 거고 토끼 새끼는 토끼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제발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얼마든지 자기 기운이, 지금은 비록 내가 토끼 새끼를 낳을 수도 있지만 그 기운은 얼마든지 사자의 기운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지 돼. 그래서 사자의 새끼는 사자는 사자의 새끼를 낳지만 사자의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기운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의 새끼를 낳지만 토끼의 기운을 자식에게 전수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자는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토끼는 도망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기운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자는 사냥법을 가리키는, 사냥법을 배우는 기운을 배우는 거예요. 자식이. 토끼는 토끼의 기운을 쓴다고 한다면 그 기운은 도망가는 거죠. 내가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사자가 언제든지 와서 나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도망가는 기운을 써야지 돼요. 그러면 내 자식 또한 도망가는 기운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내 기운이 어떠한 기운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도 발복이 되지만 내 자식 또한 발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 그래서 내가 자꾸 원심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욕심으로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는 원심으로 가지만 실제적 행동은 욕심으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착각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겪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니까 또다시 망상을 보이고 헛것을 보이고 헛생각을 하게 되고 그 허튼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굴레가 반복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평생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기는커녕 자기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재물이 흩어지는 형국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